저희 집 추식구군 소식을 알려드리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해마리아라고 하는 보석란이 이렇게 꽃을 피운 모습인데요. 이 해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내내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보석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유명한 보석란이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쪽 방에 두었고 거기서 꽃망울이 다 이렇게 맺혀 있는 상태로 두다가 제가 2월 8일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2월 7일에 제가 이 식물을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있었고 이제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각양각색의 모습, 정말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여기로 옮기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시들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꽃대만 시들었어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들었다면 이 환경이 안 맞아서 이 식물이 죽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꽃대만 시들어 버린 것은 이 식물이 뭔가 이렇게 이거는 꽃을 피우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꽃만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취소된 이유로는 일단은 이쪽이 저쪽보다는 빛의 양이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빛의 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하게는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서 꽃을 포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서쪽 방에 있을 때에는 온도가 10도 이하였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20도가 넘고 온도차가 거의 없는 20도 이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식물 입장에서는 갑자기 1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급격히 났기 때문에 꽃이 포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추식구근의 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피어버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식구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물들,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온도차가 이렇게 10도 이상이 나면 꽃이 말라버리면서 꽃을 포기하는 경우가 곧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 관리하실 때 이거를 좀 피하시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기는 했지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희 집 추식구군 근황을 보여드릴게요. 나름 많이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또 얼마 안 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이렇게 싹이 난 친구도 있고 안 난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싹이 안 난 것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파서 왜 안 났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는 그냥 두고 있어요. 이렇게 보실 때 한 화분에 보통 같은 품종을 몰아 심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거나 같이 안 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걱정하실 거는 내가 10개 심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안 보일 때 그럴 때만 걔한테 무슨 일이 있지?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런 친구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10개 심었는데 9개만 보인다던가 아니면 10개 심었고 10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의 끝에가 이렇게 연두 색깔이 도는 노란색이다 이런 색이 그렇다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뿌리 쪽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뿌리응애나 뿌리파리 유충 같은 벌레를 먹어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날이 추우면 그런 벌레들은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근에만 이렇게 붙어서 걔만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구근에 이렇게 급격히 퍼지면서 다른 애들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벌레가 원인인 것 같으면 이렇게 추울 때 잡아주는 게 나머지 식물들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초록색이고 얘는 빨간색이죠. 제가 가을에 심는 구근 이야기라는 책에서 튤립이나 이런 추식구근에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오는 것을 자외선을 막기 위함이라고도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또 한 줄 적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안 했는데 원래 본연의 색감이 그냥 이렇게 빨갛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기본값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빛을 잘 보게 되면은
광합성을 많이 하고 엽록소가 많이 생기면서 초록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든 아니면 본연의 색감이든 간에 이게 광합성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초록색 되면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몬나무는 지금 겨울을 잘 나고 있고요. 이게 몇 년째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운 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아마 원종 튤립일거 네, 일걸요? 제가 심어놓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얘 물이 부족하네. 아, 원종 튤립이 맞네요. 맞구나. 그리고 얘는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끔 뭐랄까? 좀 화분이 좀 높은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물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기 멀리서 물을 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안 찍었으면 쟤는 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지금 얘는 물이 진짜 바닥까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추식구구는 버텨요. 안 죽고 버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과습으로 죽여본 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물을 안 줘도 얘네들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심어놓고 물을 안 준다던가 중간에 물을 안 준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물을 오랫동안 안 줘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분을 갖다 쓰기 때문에 구근의 영양분, 수분이 굉장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꽃이 부실해지거나 꽃이 안 피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식구근은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물을 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이구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이 살짝 노란 애들이 보이죠? 얘도 살짝 이렇고 요런 애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이제 저의 관심사병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 부분이 끝에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른다. 그러면 100%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 응애라던가 아니면 뿌리파리 유충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농약을 주든지 뭐 뿌리 응애가 퍼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전부 빼서 깨끗하게 씻고 수경지배로 전환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는 좀 자리를 옮겨 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올 여름에 집에서 캐온 그 뭐라고 부르죠? 스노우 플레이크라고도 부르는 레코줌이라고 하는 수선화, 은방울 수선화입니다. 꽃대가 아직은 안 보이네요. 궁금했거든요. 이게 꽃대가 생기려나? 제가 킨 것 중에서 제일 튼실한 걸로만 가져왔는데 꽃이 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결혼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좀 캐어가지고 저희 집 베란다, 신혼집 베란다에서도 키워보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꽃을 잘 안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실내라서 딱히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구근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거라면 올해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서양에 있는 아이 방이고요. 여기에는 원래는 아네모네 라누클러스와 더불어 아까 그 보석란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석란이 10도 이하의 환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 방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창틀 사이로 제가 이렇게 패딩을 막아놨는데 사실은 아이가 계속 쭉 안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가 독립하고 싶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방을 아이 방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여름에 덥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까지는 이제 따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1월달 되면서부터 저랑 아이랑 이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달에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방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좀 보려고 하니까 저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창틀 사이로 그냥 밖에 생바람이 그냥 찬바람이 그냥 들어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 쓰는 패딩을 이렇게 막았더니 갑자기 방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와, 온도 차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비 1월 달에 관리비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58만 원인가?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창틀 사이로 새어나온 바람 때문에 난방비가 그냥 폭탄으로 나왔구나. 몰랐는데 아이방이 이제 보일러도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그렇게 난방을 계속 돌렸지만 찬바람이 계속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10도 이하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물들은 다 이렇게 버텼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냉해를 입었죠. 그치만 가지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봄 되면 새싹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렇게 차가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이 라누클러스랑 아네모네가 흰가루병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10도 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을 온도는 아니었는데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 흰가루병이 생기기는 좀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흰가루병 생겼던 이파리는 전부 다 잘라냈고 그 중에는 이제 올라오던 꽃대도 있었더라고요. 꽃대가 올라오다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죽은 모습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한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를 내고 다시 이제 소생하고 있는데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꽃을 못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근이라도 잘 건사하면 내년에 꽃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영양분 챙겨줘 가면서 구근을 잘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 오니소갈룸 햇빛 많이 보라고 이쪽에 놔뒀고요. 이렇게 아직 꽃대는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떤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꽃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빛 잘 보여주고 온도가 따뜻한 분들은 벌써 꽃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 올라오시는 분들은 온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것만 주의하시면 꽃이 안 마르고 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수경재배로 심어둔 튤립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썩은 건 없고요. 여기 베란다 자체가 좀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막 엄청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꽃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글쎄요, 굳이 빨리 볼 필요가 있을까? 옛날에는 빨리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때 보는 게 제일 이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좋을까 싶어요. 지금 이름은 따로 안 적었지만 아마 키가 작은 요 녀석이 일드 프랑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 크는 순서가 이게 제각각인데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어서 그렇고요. 아마 여기 밑에 얘가 일드 프랑스일 거예요. 그래서 일드 프랑스가 한 5개 정도 되니까 품종이 달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드디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센더소니아를 지금 2년째, 3년째 키웠나요? 근데 이제 꽃은 예쁘게 잘 봤는데 구근까지 이렇게 구근 수확까지는 했는데 구근 보관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싹 나고 이런 것까지는 못 보여드렸잖아요. 건조하게 보관한 게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피트모스가 아니라 상토 이렇게 채워가지고 좀 물도 가끔씩 줘가면서 이렇게 촉촉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봤답니다. 보고 또 하려니 감흥이 없네요.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센더소니아랑 그 다음에 글로리오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히 각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지금 방금 본 건 센더소니아고 여기 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글로리오사도 있답니다. 아주 멀쩡하게 잘 있어요. 이렇게 대박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좀 촉촉한 흙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도는 이게 고구마랑 비슷하게 열대 지역 구근 식물이라서 좀 따숩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그런 곳이 글쎄요, 아이방이었으면 그랬으려나?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흙 묻은 화분을 들고 가기가 좀 바닥에 놓기가 그래서 그냥 저는 이쪽 베란다에도 뒀거든요. 그래서 이 베란다가 한파 때는 그래도 막 영하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영상 10도 정도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뒀더니 그래도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구근 보관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경험을 참고로 하여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샌더소니아 엄청나게 좋아하죠.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관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샌더소니아만 되게 잘 보관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정재형님 영상이 우연히 이렇게 쇼츠로 떠가지고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스트분을 초대해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였는데 그 원래 정재영 가수분이 되게 식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예술적 감각이 좋은 분이셔가지고 되게 식물을 되게 멋지게 잘 좀 뭐랄까 이렇게 인테리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 그 게스트 분 뒤에다가 화병에다가 글로리오사를 이렇게 꽂아놨는데 와, 내가 키워본 식물이고 내가 정말 잘 아는 식물인데도 너무 새삼 놀랍고 반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화병에 꽂아볼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로리오사를 키웠을 때 이게 너무 압도적이고 예쁘긴 한데 이거를 화병에 꽂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식물이랑 이렇게 좀 어울림을 찾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꽂아야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작년 여름에 했었는데 그 정재영님의 그 화병 요거를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또 이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글로리오사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보관하면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집 구분식물 근황을 맞춰보려고 합니다.